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야믹입니다. 금요일날의 장은 다행히도 PC의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와 동시에 애플이 굉장히 큰 상승을 하면서 장 전체의 분위기를 업시켜 주었는데요. S&P 500의 PE 멀티플은 16.2에서 16.6으로 이번에 상승을 하면서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여전히 저평가가 아님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러한 밸류에이션 가운데 밸류에이션적으로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업이 있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6.8%의 하락으로 마감을 한 아마존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면서 멤버십 분들에 대한 질문이라던가 저평가 기업들에 대한 리서치 및 꾸준한 업데이트, 그리고 제 매매 내역 등을 공유드림으로써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원유 기업들 대상으로는 함께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었고 계속해서 다음 먹거리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저희들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입니다. 이번 아마존은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127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2021년 3분기 대비 15% 정도 성장했는데요. 환차손을 포함했을 때 15% 성장이지, 사실 환차손이 없었다면 아마존의 실제 매출 승률은 19%로 주가 하락과는 달리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매출액은 크게 여기 노스 아메리카 세그먼트와 인터내셔널 세그먼트, 그리고 클라우드 분야인 AWS 세그먼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노스 아메리카에서는 20%라는 훌륭한 매출 승률을 보여주었고요. 인터내셔널 세그먼트 쪽에서는 5% 정도가 줄었는데, 환차손 때문이 아니었다면 12% 성장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경우는 27% 성장하였는데요. 환차손 때문이 아니었다면 28% 성장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매출액 부분은 좋았지만 영업비용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Cost of the Sales, Fulfillment, R&D, Sales and Market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비용이 증가하면서 약 18% 정도 영업비용이 증가했고요.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2021년 3분기 대비해서 약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동분기 대비 반타작이 나버린 탓에 순이익 또한 2.8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9%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부분이 주가의 하락에 일조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단순하게 매출액과 EPS만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earning per share에는 사실 기업의 사업 활동 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제대로 된 수치를 보여주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웨어하우스를 관리하는 기업일수록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있어서 들어가는 감가상각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 이러한 부분이 earning per share를 차감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요. 그 외 실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는 stock-based compensation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현황의 흐름에 대한 변화 또한 반영을 시켜줘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기업을 분석할 때 earning per share도 보긴 하지만 필수적으로 보는 부분이 바로 영업현금 흐름과 free cash flow인 것입니다. 게다가 아마존의 전 CEO이자 파운더였던 제프 베이조스 또한 말하기를 아마존은 earning에 집중을 하지 않고 캐시 플로우에 집중을 하는 기업이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아마존을 볼 때는 PE 멀티플 대신에 영업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PE 멀티플이 92니까 너무 고평가야라고 생각하면서 잘못 생각하면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은 각자만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획일화시켜서 밸류에이션을 적용해버린다면 잘못된 분석이 도출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재무제표로 돌아가서 아마존의 영업현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2022년 3분기 영업현금 흐름은 11.4빌리언 달러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56%나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하락했는데 영업현금 흐름은 56%라는 엄청난 성장을 일궈낸 것입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인벤토리로 꼽을 수 있었는데요. 아마존은 웨어하우스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한 탓에 2021년 3분기 때만 해도 여기 인벤토리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도 컸는데요. 이제 충분히 투자가 끝났는지 인벤토리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을 저는 과거부터 계속 아마존의 실적을 트래킹해오고 있었는데, 아마존의 경영진이 말하기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천천히 줄여나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실적으로서 실현되었다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영업현금의 트렌드를 TTM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2021년 2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2022년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영업현금 흐름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2분기에는 59.3 빌리언 달러, 54.6 빌리언 달러, 46.3 빌리언 달러, 39.3 빌리언 달러, 그리고 35.5 빌리언 달러로 이렇게 쭉 줄어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와 영업현금 흐름의 상관관계는 꽤나 밀접하게 존재합니다. 과거 2012년부터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은 파란색 선인 영업현금 흐름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가를 의미하는 이 초록색깔 선 또한 동일한 패턴으로 증가하여 2010년 4분기까지 주가가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투자를 늘리면서 영업현금 흐름이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하자 주가 또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2022년 2분기까지는 계속 하락했던 영업현금 흐름이 2012년 3분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중요시 보는 프리캐시플로우 또한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처음으로 프리캐시플로우가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경영진은 이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을까요? 실제로 JP모건의 애널리스트 또한 캐시플로우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CEO가 말하기를 지난 2년 동안은 캐펙스에 있어서 정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최근 캐펙스를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애초에 2022년을 대상으로 생각했던 예산에서 3분의 1 정도를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아마존의 오리지널 사업에 관한 부분이고 AWS 쪽으로 투자를 집중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CEO의 그러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보시다시피 아마존의 이커머스 사업의 매출액 성장률은 이렇게 조금 들쑥날쑥하면서도 꾸준한 투자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계속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투자를 조금 줄인다면 영업이익은 실제로 흑자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AWS는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도 매출 성장률은 실제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영업이익은 계속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람에 따라서 실제로 매출 성장률이 동반되고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오늘날 프라이스 OCF의 밸류에이션은 21인 상태로 앞으로의 평균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 대비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CEO가 말했듯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정함에 따라서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이 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59%, 2024년에는 36% 성장을 해준다면은 지금 아마존이 보여주고 있는 21.15라는 멀티플은 결코 높은 게 아니며 이대로라면은 장기적으로는 79%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분석이 이러하다고 해서 그냥 주식을 무작정 사서 방치하면 안됩니다. 기업의 주주가 된다면은 주주로서 기업에 대한 실적을 꾸준히 트래킹하면서 실제로 영업현금 흐름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또는 그러한 성장률을 방해할 수 있는 변수는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변수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악재인지 혹은 단기적인 이슈에 그친지 등에 대한 파악이 꾸준히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이슈에 따라서 자신의 포지션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야지 그러한 부분은 전혀 파악하지 않고 나중에 주가가 폭락했는데 틀렸네요 라고 해봤자 스스로에게 도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텔레그램 내에서는 제가 영상 외적으로 기업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훨씬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기도 합니다만 영상은 만든 데만 해도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가 매번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제 분석 외에도 개인적인 공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존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